안녕하세요. 요새 주식 중독인 것 같아가지고 주말에 주식을 보지 않으려고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정주행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간만에 잘 만든 작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넷플릭스 주식을 사야겠다 했는데 문제는 이미 주가가 50% 정도 올라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샀습니다. 수리남을 보든 뭘 하든 간에 결국 주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주식 중독인가봐요. 안 고쳐지네요. 큰일 났네. 자, 주식 중독은 1336. 그리고 어차피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더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없어요. 지금 환율을 보면요, 일본 주식 빼고는 환율상 유리한 해외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올랐어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비슷하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달러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달러 강세가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10년 차트를 봐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달러 강세가 저렇게 가는 거가 이해는 가죠. 당연히 여러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 수치가 정상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달러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거라 보고 있어요. 금리 인상도 언제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안전자산으로 꽁꽁 숨었던 돈들이 언제까지 거기에 숨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위기가 끝나면 다시 돈을 벌러 나오겠죠. 호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의 악재를 덮을 만한 호재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를 종료선언하려는 언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겨울만 넘으면 코로나 종료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3년 동안 악몽이 끝나고 이제 인구 이동이 원활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인력 부족으로 벌어졌던 임금 인플레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좀 다소 상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동하면 여행이든 출장이든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증시에 좋은 호재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의 종전선언 가능성도 생겼어요. 러시아 전쟁을 지지하는 줄 알았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랑 인도의 모디 총리가 며칠 전에 푸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쟁할 때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의 값싼 석유로 이익을 받던 두 나라가 의리를 지킬 줄 알았죠. 그런데 인도와 중국의 거리두기 때문에 러시아도 당혹감을 느꼈을 겁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실리를 챙기려는 목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모양새라도 압박을 주는 모습에서 푸틴이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스 공급이 겨울이 오기 전에 들어올 수가 있고, 경제제재 해제 여부도 이제 딜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를 낮출 수가 있고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증시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 인플레가 심하냐, 지금 금리가 높은가가 아닙니다. 이 고통의 끝이 언제냐를 더 중요시 여겨요. 끝이 안 보이면은 계속 하락하는 거고, 끝이 보이면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상황이 나빠도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합니다. 왜? 먼저 저점에서 사들이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계속 상승할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원래 상승할 때는 계속 상승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계속 하락할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그 방향이 맞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상승이든 하락이든 과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10년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죠. 각도가 너무 높아요. 당장은 금리 인상이라던가 인플레 위기로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더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려오는 타이밍을 모른다는 거지, 결국 제자리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국가들도 비상 상황이에요. 환율 1,400원이 뚫리면 우리나라도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외환 상황을 1시간 단위로 보고해라, 환차익 목적으로 달러 매입하는 거를 자제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고, 중국도 1달러 7위안이라는 포치, 이게 마지노선이 뚫린 상태거든요. 비장의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를 더 올린다라고 하면은 총이 아니라 돈으로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다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든 달러든 올리는데 이제 한계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빨리 잡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타이밍보다는 한 단계 더 빠른 대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때가 되면요, 금이 올라요. 달러와 금은 반대 포지션입니다. 10년 동안의 좀 차트인데요. 19년에 금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달러가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금이 과하게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달러가 하락할 때 코스피가 횡보장이다. 원래 달러가 하락할 때 코스피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횡보장이라 매력이 없다라 그러면은 이럴 때는 금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과하게 오르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경기 회복과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은 가격이 금보다 더 올라가죠. 이럴 때는 은에 투자할 거냐 코스피에 투자할 거냐,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10년 중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채권 금리가 크게 상승한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내렸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얼마나 할지 더 무서워서 패닉셀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리는 정점을 찍겠죠. 하락하는 시간만 남는 거예요. 채권은요, 금리 하락기에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채권을 사려고 타이밍을 노리는 세력들이 들어오겠죠. 눈치 보기 장세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겠죠. 채권 금리와 반대 포지션이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인데요. 10년의 차트를 보면은 원래 증시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니까 오르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금리가 급락할 때는 지수가 급등을 하고, 반대로 금리가 급등을 하면은 지수가 급락을 합니다. 강한 방향으로 나왔을 때 그때 지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금리 상승에서 금리 하락으로 방향이 꺾이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강하게 올 건데, 이때 나스닥 반등도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금리의 정점이 어디인지 먼저 눈치채는 사람이 이번에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이제 파월의 발언, 물가 지표들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금리 인상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맞추는 게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도 어렵고, 예측이 어려우니까 변동성도 매우 커집니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맞추면 남보다 먼저 저점을 내갈 수 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르면 강한 반등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 구간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야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간이고,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저도 올해 투자하면서 역대 해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난이도가 제일 높은 해인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예측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변동성이 위아래로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금액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견디는 게 꽤나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장을 좀 쉬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비중을 줄이기 싫고 나는 계속 투자를 꾸준히 하고 싶다라 그러면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는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협상을 하다 보면은 협상에서 내가 유리하게 끌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협상을 질질 끌어요. 그리고 자꾸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협상을.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그냥 당신 알아서 마음대로 해요, 이러면서 내가 챙길 권리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증시가 이런 것 같아요. 역대껏 이렇게 더러운 장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질질 끌어요. 줄 듯이 안 줄 듯이 막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사람의 스트레스를 극단까지 치솟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정신력으로 버텨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들을 가져와야 되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뭔가 중독 증상이 온다 그러면요, 1336으로 전화를 하세요.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요새 많이 치료받고 있대요, 주식 중독으로. 내가 주식 중독인지 아닌지는 요새 인터넷으로 하면은 자가 검진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인데요, 힘내시고 투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